네, 오늘 3프로 모닝 라이브, 3프로 네. 머니 라이브, 마켓 라이브, SML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네. 네, 오늘은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DB하이텍 오늘은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오늘이에요? 오늘이 아니 이제 우리 여기서 하는 주주총회. 여기요? 네, 여기서 하는 주주총회인데 네. 대단한 주주분이 나오셨다고요. 네. 자, DB하이텍의 주주분이시죠? 이상목 소액주주 대표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진짜 대표예요? 아니면 뭐 그냥 자칭 대표이신 거예요? 주주연대 자칭 타칭 대표. 주주연대가 실제 있고. 예,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주주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네네. 그 중에 이제 대표님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진짜 대표님이시네. 예. 근데 DB하이텍의 소액 주주분들이 뭐 이렇게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상황입니까 지금이? 지금은 이제 주총이 끝나서 뭐 네. 특별하게 지금 아주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주주연대가 발족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작년 네. 7월 이후에.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개선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IR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들이 있긴 합니다. 네네네. 그런 거 말씀하셔야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텐데 일단 DB하이텍은 저 반도체 관련 회사죠? 예. 그 파운드리 회사, 파운드리. 파운드리 회사. 예, TSMC랑 비슷한 성격. 그래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까? 작지 않죠? 네.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어떤 예, 회사인지. 지금 뭐 매출은 한 1조 7천억 정도 되고 작년에 영업이익은 8천억 조금 안 되게 났었습니다. 영업이익이 8천억이요? 예, 8천억 조금 안 되게 7천억 후반 정도. 아니 저 매출이 아니, 영업이익. 그 매출은 얼마예요? 매출은 한 1조 7천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0% 후반대인. 뭐야? 예. 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영업이익률 순위로 따져도 굉장히 엄청난 회사입니다. 수위에 있는 사실은. 사실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애플보다 훨씬 높네? 애플이 네. 뭐야? 거의 구글 뭐 웬만한 회사들 다 높죠. 40% 영업이익이 40%예요? 40% 후반. 한때 마지막 48, 따지면 49까지. TSMC보다 높아요. 그렇겠네. TSMC가 30% 후반대잖아요. 그렇죠? 예. 와, 대박이네 여기. 근데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낮죠. 네. 그래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오. 이제 해외 파운드리 동업사들이 네. 뭐 15배, 20배 이렇게 봤는데 저희는 지금 3배에서 5배 이런 저평가 구간이 오랫동안 PER 배수. PER이 3배에서 5배요? 예. 5배 정도. 말도 안 지금은 돼. 이제 올해 좀 감익이 돼서 사실 네.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5천억까지 내려오면 지금 현재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에서 3조 사이에 있으니까 영업이익 배수로 지금 한 5배 조금 넘는 수준이긴 한데요. 근데 올해 감익되는 걸 이제 전제로 한 거고 내년에 다시 증이익이 되기 시작하면 예 포워드 퍼로는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희가 그런 네.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서 모여 있고요. 아니 왜 이렇게 주주연대가. 예.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왜 이렇게 주가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정위의 지주사 전환 이슈가 그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조금 풀어서 네, 좀 네, 네, 얘기해 네. 주시겠습니까? 네. DB하이텍 좋은 회사고 네. 마진이 뭐 40, 50% 하다가 엄청나고. 올해 내려가더라도 PER이 5배에서 7배 정도인데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무슨 네. 가버넌스 이슈가 있나요?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은 이제 그 지주사의 자산이 5천억이 넘어가고 자회사 주식 합계가 이제 자산의 50%가 넘어가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지주사가 자회사의 지분의 30%를 반드시 확보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주사라 그러면은 DB하이텍의 지주인 DB, 네, DBINC. DBINC 예. 예. 그쪽이 DB하이텍의 지분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12.4%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지주사로 전환이 되게 되면 지분은 30%까지 늘려야 됩니다. 18%를 추가해야 된다. 예. 이제 문제는 주가가 많이 올라버린 상태라는 거죠. 짜증나죠. 예. 그럼 그래서 DB 회사가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주가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지분을 더 확보하거나 돈이 있어서 아니면 매각하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거나 주가가 내려가거나 예, 주가를 내려서 과거로 돌아가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회사는 세 번째를 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는 시각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상호로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엄청 좋은 거예요. 사실 5천까지만 해도 메모리하고는 달랐잖아요. 물론 주가는 그랬지만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옛날 구닥다리 그 공정 가지고 우려먹은 회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설명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12인치 웨이퍼에다가 미세 공정으로 뭐 10나노, 15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 구닥다리에 8인치 웨이퍼에 뭐 30, 50나노 뭐 이러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그거 갖고 투자 안 해가지고 계속 울고 먹었는데 몇 년부터 계속 투자 안 하면은 나중에 이슈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회사는 결단을 못 내리거나 이러면서 질질 끌고 왔던 거지. 그 이면에 그 모 회사가 지주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과정에서의 주가를 제대로 강거나 아니면 뭐 안 했다 이런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DB라는 그 지주회사가 있고 DB 아래는 많이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DB INC 밑에요. 네. 여러 개 회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실 DB 하이텍이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DB 하이텍은 엄청 돈도 어쨌든 잘 벌고. 벌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이제 잘 벌 때도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주사가 이게 만약에 더 비싸지면 내가 이제 30%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12점 몇 % 지금 있는 거에서 한 18% 가까이 이렇게 살려면 돈이 엄청 필요한데 그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주가를 차라리 누르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IR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 좋고 돈 잘 벌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 다른 데서 야 공격적으로 매수해갖고 13% 뭐 15% 확보해 그러면 대주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대주주. 네.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이미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3월 말에 7% 주총하기 직전에 들어오셨어. 강성부 펀드가 7%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럼 지금 현재 2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 뭐 주주 이렇게 뭐 의견도 많이 개진하시고 지금 아직은 그 들어오실 때 보도 자료는 크게 내셨고요. 지금 그 뒤에는 아직 지금 겉으로 보이는 뭐 공식적인 활동은 아직 없으시지만 분명히 지금 그 비공개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실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계시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들어왔을 때 주총하기 전에 3월 7일에 들어왔다는 소식들 주가 한번 떴죠.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 회사는 작년에 뭐 예를 들어 8천억을 벌어 뭐 그 전에도 뭐 몇천억씩 벌을 거 아니에요. 그 돈들은 다 어디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금이 1조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지금. 1조. 1조면 좀 덜 쌓인 거 아니에요? 아니 ROE 측면에서는 엄청난 회사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사실 그 역사적으로 좀 과거를 좀 보면은 그 정말 오랫동안 적자 회사였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다 이제 2014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4,000원이던 주가가 이제 2만 원까지 한때 올랐었고 그러다 또 감익되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증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금 지금 현재 1조 정도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꽤 많이 그러니까 흑자 전환하고 나서 열심히 벌었죠. 열심히 벌었는데 돈은 정말 많이 벌었어요. 투자를 새로운 걸로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배당을 주지는 않고 반도체니까 그렇죠. 애매한 상태에서 커버를 애널리스트하거나 주가 가치를 더 높이려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면은 아예 미팅 자체를 아예 안 받고 제가 커버했었거든요. 이전에 미팅을 안 받아. 그래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이런 식이니까 이게 뭐냐 지금 그런 거지. 근데 작년에 또 올해인가 물적 분할을 뭐 한다 해서 물적 분할 했어요. 물적 분할? 이 큰 회사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작년 7월에 7월인가? 그 이제 물적 분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제 물적 분할이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 회사 아닙니까? 이제 설계 사업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주들도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퓨어 파운드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갑자기 이제 분사하겠다 나와서 그때 작년 7월에 굉장히 큰 반대 여론이 일었었고 그래서 회사가 1차적으로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주총 3주 전에 갑자기 그거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물적 분할을? 네. 그래서 정말 그 3주 동안 좀 고통스럽게도 우리 주주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좀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주총 때도 정말 제가 그 위임장도 1,000장 넘게 받았었거든요. 금액으로 지금 거의 2천억. 물적 분할은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적어도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안 좋은데 주가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텐데 그런 발표를 또 주총 앞두고 함으로 해서
주가가 더 빠질 혹은 뭐 못 올라가게 만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혹이 이제 계속 있어 왔고 특히 저희가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주니까 소통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경영 계획, 사업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물적 분할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주들을 설득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주주분들한테 일부 혼나가면서도 그 평균적으로 98일 전에 공시를 해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3주밖에 시간 안 줬어요. 주총 앞두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원래 그런 물적 분할을 하겠다 의향을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후퇴할 때까지 어떠한 네. 소통을 특별히 안 하고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에이 안 해 이렇게 했다가 잠자코 있다가 아무 없다가 올해 3월달 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3월 초에 그 갑자기 공시를 하기 전까지 그것도 심지어 주총 소집 공고랑 같이 났어요. 그래서 주주들은 정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긴 했지만 항상 들리니까 설마 했었죠. 주주들은. 역시 저조차도 설마 했었고 근데 갑자기 그렇게 소통 없이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 그 자체보다 그 과정상의 문제. 그래서 실제로도 그 강성부 펀드 KC지아에서 들어올 때 보도자료에서 지적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과정의 문제가 컸다. 참고로 이 대표님이 제가 네. 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괜찮나요? 그 예. 전직자? 예. 그럼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주주분들. 예. 여기 모르시니까 예. DB 손해보험의 전직장이에요. 재작년까지. DB 손해보험 다니셨었어요? 네, 8년 정도 엄청나게 잘 나가신 분 8년 동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DB 손해보험 출신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DB 하이텍의 주주 대표를 하기 가장 적임자일 수도 있지만 가장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이거 수도 내부자 있죠. 아니야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카톡방 만들고 나서 한 50명 정도 들어왔을 때 지금 이제 주주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DB그룹 출신이라서 저 대표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십시오.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쓰고 나니까 한 몇 시간 동안 다들 말씀이 없으시다가 충격. 예, 지금 부산에 계신 이제 몇만 주 갖고 계신 이제 세무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분께서 힘들게 말씀을 꺼내주셨죠. 이제 당신이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할 사람 오히려 없다. 지금. 그러네. 오해를 하고 말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해라.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주주분들도 제가 DB그룹 출신인 걸 알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물렁하게 나오면은 오히려 더 이제 물렁하게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너 혹시 그 JK의 그분의 끈앞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물렁물렁하게 나가면은 이제 그렇게 보실 더 때도 그러시겠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겠네. 오히려 오해 안 받으시려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정말 네네. 주주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라 하면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회사를 제가 굳이 나서서 해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주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회사가 잘못된 회사면은 팔고 나가야죠. 지금 우리가 주주 운동할 게 아니라. 그래서 돈은 너무나 잘 벌고 나가는 방향성도 좋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력 반도체, 그 화합물 반도체 사업을 잘 해서 정말 그 역사에 남을 파운드리 회사가 되고 우리가 정말 좋은 회사 투자했다. 그런데 거버넌스만 아쉽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주 운동을 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너무 좋은 회사에 투자했고 그렇죠. 좋은 회사 잘 골랐는데 공정위 지주사 전환 이슈만 좀 해결하고 IR 문제만 좀 해결해주면 그 2019년도에 2차 전지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전력 반도체라는 게 결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반도체니까. 전망은 좋아요. 우리 메모리 그래요? 반도체가 아니고 상당히 안정적인 거고 장래성이 좋은 그런 쪽의 반도체를 파운드리 하는 건데. 그래요. 그 고객사들도 다 탄탄하게 있고요. 있죠. 근데 투자를 해야지 앞으로 더. 예,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좀 나아갈 길이 꽤 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원래 반도체가 단원소 반도체 SI나 그러니까 실리콘이나 이제 게르마늄 이런 걸로 만드는데 이제 거기다 탄소를 섞어가지고 이제 SiC 같은 화합물로 만든 반도체들은 고온 고압에 잘 견디고 뭐 소위 말하는 와이드 밴드 갭이다 이런 좋은 특성들이 있어서 이제 전기차 같이 이제 가혹한 환경에서 그 반도체가 그런 환경들을 견뎌야 되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화물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아시는 분에서는 미국의 그 올프 스피드 예, 맞습니다. 미국의 올프 스피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화물 반도체 몰라요. 그 여기 미국 투자하시는 네, 분들 네. 그걸 쫓아가는 거지 우리도.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 그래서 이제 좋은 인재들 많이 모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전력 반도체와 관련된 기반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방 산업만 바뀌면 되거든요. 네네. 전방 산업이 이제 소위 말하는 TV, 모바일 이런 쪽인데 산업용 이런 쪽인데 여기서 지금 전기차로만 변화가 되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화물 반도체 관련된 공정 기술만 잘 개발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회사가 지금 거버넌스 가지고 지금 이런 생각하실 때가 아니라 세상과 싸우셔야죠. 지금 주주랑 싸우실 때가 아니죠.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만 있으면 정말 엄청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총 수십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있고 실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현재 주주 구성이 1대 주주는 뭐 이렇게 그 DBIC, 13%. INC인가 거기가 이제 13% 갖고 있고 예. 2대는 어디 뭐 강성부 펀드. 강성부고 지금 강성 펀드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 대주주 국민연금도 한 8% 갖고 있네요. 8% 제가 이대 주주는 사실은 국민연금이네요. 근데 예. 이제 뭐 특별히 색깔이 없으니까. 네, 색깔 없으니까 저도 그냥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제 이대 주주라 얘기했는데. 예. 그다음에 예. 또 뭐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제 아니면 대주주 일가가 이제 그 12.4% 합쳐서 17.8% 정도 들고 있다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INC랑 네. 그다음에 대주주 일가들이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 네, 뭐 김준기 창업회장이 한 3.6%. 그 다 합해서 17%. 예, 다 합쳐서 17.8%. 그러네요. 그리고 강성펀드가 7%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총할 때 한 7, 8% 정도 모았었거든요. 개인들이 예, 이번에 주총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가 뭐 주주들한테 어쨌든 이제 일방적으로 싸움을 거셔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주총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아니 개인하고 저 강성부랑 좀만 더 모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3월 말에 네. 들어오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주총을 해보니까 네. 그 지금 17.8%대 7% 정도 8% 정도 가지고 지금 결국 대결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주총을 해보니까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 사측에 어느 정도 표가 많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또 현실론이기도 한데 이제 회사의 어떤 경영 계획이나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그 부분들을 물론 이제 과정에 무리는 있었던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회사 측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개인 소액주주 연대가 아니라 이제 그 강성부 펀드와 함께 연합체를 이룬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하면 다음 주총 때는 많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강성펀드와 개인 소액주주하고 연합이 단단하게 이루어졌다고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시간이 아직 얼마 안 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그리고 거죠. 제가 볼 때는 15%로는 많이 부족하다. 훨씬 더 많은 훨씬 지분이 많아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네. 그 나쁘게 얘기하면은 네. 거기 안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너네 모여봐야 그렇게 잘 되지도 않을 거야. 시끄럽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뭐 12%가 30%까지 채워야 되는 지주사 요건이 작년 말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아이러니하게서 그게 연장이 됐어. 3년의 연장이 맞죠? 맞나요, 대표님? 네. 그 30% 요건이 30%라는 요건이 네네. 작년 말에 주가가 네. 빠져가지고 네네네. 풀어져가지고 예. 작년부터 처음에는 23, 24, 25년 말까지로 연장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3년의 시간을 번 거야. 예. 근데 물론 그때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더 힘들지. 어쨌든 뭔가 네네. 수는 내야 되는데. 이제 금융기관들도 네. 어쨌든 자기들도 돈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여기 경영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 때문에 너무 이 주가 못 가고 있는데 바꿔서 그냥 한번 싹 날려보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나요? 아니면 그런 선택하기가 힘든가요? 금융기관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입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상과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런 지금 거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잠깐
이제 다른 주주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지금 전력 반도체는 온세미컨덕터 같은 이제 미국에 이제 솔직히 굴지의 회사들이 이미 꽉 잡고 있는 것도 맞고 근데 사실 꽉 잡고 있다기에는 아직 그분들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다들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과 아직은 이제 뭐 설계 쪽에서 다투려는 거 아니고 일단 우리는 지금 생산 쪽만 하려는 거긴 하지만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럼 지금 주주랑 싸울 때겠습니까? 우리도 회사랑 싸워서 적대적인 M&A다 혹은 뭐 기업 사냥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 사랑하고 우리 회사 잘 되길 바라는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럴 시간에 지금 더 좋은 인재들 더 모시고 어떻게든 바꿀 생각 있는 게 아니고 경영자 바꿀 생각 있는 게 원래는 아니고.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지금 회사가 계속해서 지금 엇박자를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물적 분할도 천천히 설명하셨으면 되고 3월 초에 결정하셨으면 그때로부터 98일 뒤에 임시추총 하셨으면 되잖아요. 예. 뭐가 그렇게 급하냐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거죠. 그래서 설계 부서 설계 본부가 대단히 뭐 임팩트가 큰 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그럼 지금 경영자들을 신뢰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 사람들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영자들을 또 지금 이게 약간 이제 혼재되어 있는 용어인데 이제 대주주 일가도 우리가 경영자라고 얘기하고 분리해야죠. 정말 그 경영하고 계신 경영자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경영 자체는 잘하고 있죠. 회사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지금 그 반도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작년 3분기에 다들 감익될 때 이 회사는 오히려 증인이 됐었고요. 오너가 문제구나. 올해 1분기에도 지금 그 적자난 회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익이 줄었다고 하지만 절대 규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회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회사를 생각하고 또 저도 또 어쨌든 나름 DB 그룹에 있었으니까 예전에 DB 하이텍에서 일하고 있던 제 그룹 동기들도 있고 이제 임직원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말 좋은 직원분들이 회사를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인데 이제 소처럼 일하고 계시거든요. 소처럼 우리 일하는 게 저희 DB 그룹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DB 손해보험도 이번에 이익 많이 났거든요. 그래요? 제가 다니던 회사지만 정말 잘하고 계시고 저희 DB 그룹 임직원들은 정말 잘하고 계신데 거버넌스만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IR만 잘하면 된다. 지금 IR 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IR 탐방을 안 받고 있고. 이렇게 큰 회사인데? 그러니까 IR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재무팀에서. 이렇게 큰 회사가? 예. 와 그래도 돼요? 그래서 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제언을 드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가장 쉬운 걸 왜 안 하냐 이거죠. 애널리스트 탐방 받아서 잘 설명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파운드리 특성상 굉장히 그 국가 전략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탐방을 받지 않으면 또 이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삼성, SK, DB 이게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업사들을 보고 유추해서 해석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레포트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딥한 자세한 보고서 나오기가 좀 어렵죠. 좀 탐방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안 해주시네요. 아니 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조금 주제 넘게 혹시 여기 들으신 분이 그러시는데 저도 예전에 DB 동부전자에서 근무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요? DB 하이텍에 제 후배들 엄청 많고요. 선배들은 다 그만두셨으니까 그 DB에 좀 조금은 알죠. 그리고 DB 하이텍의 IR 팀하고 미팅을 7년 전에 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커버를. 그게 좀 아쉽더라고 많이 더 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또 펀드가 그렇고 소액주가 이렇다고 하니까 기대도 한편에 가지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하셨는데 혹은 뭐 소유주든 뭐 경영주든 하여튼 이렇게 좀 그런 이유로 안 가는 건 너무나 지금 안타깝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바라고 계신 거고요. 또 있습니까? 혹시 저 회사에 바라시는 혹은 뭐 대주주에게 바라는 거?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뭐 충분히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냥 그 중에서도 하나만 골라라 하면 그래서 그럼 회사가 돈이 없어서 우리 그러면 공정위 지휘사 전화 이슈 해결 못한다. 2년 8개월 안에 팔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건 대주주의 이슈니까
회사에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면 그냥 IR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일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자 NDR 하겠다 해서 초청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 좋은 회사고 지금 반도체에 대한 지금 분위기도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번 주부터 뭐 잘 아시겠지만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 회사는 지금 오히려 지금 그대로예요. 주가가 그대로거나 혹은 약간 지금 오히려 빠지는 듯한 느낌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적절한 IR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는 주주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IR만 해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회사만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특별한 뭐 특혜나 이런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곳만큼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총 2, 3천억 정도 되는 회사만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10분의 1 정도 하는 회사들만큼만 해주셔도 좀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여기 공장 어디 있어요? 공장은 두 군데 있어요. 부천하고 상호공장. 부천? 예, 부천에 경기도 부천하고. 부천 어디 있어요? 부천. 경기도 부천. 부천. 네. 인천 가령 부천. 예. 그래서 나름 그 반도체 회사 중에 좀 출퇴근이 가까운 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설계하시는 분들은 판교로 가셨거든요. 판교가 또 핫하니까. 상호는 어디 얘기? 상호 갑자기 그는 장원 그쪽. 예, 그 충북 음성 쪽에. 그건 좀 멀다. 두 군데 있죠. 판교가 생겼구나. 부천 캠퍼스. 원미구 쪽에 있군요. 아니 제가 예전에 또 부천 살았어서. 그랬어요. 역동 대신 아시겠네.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고급 인재 분들께서 DBI텍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전력 반도체 개발에 꼭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안 하시니까 저희라도 좀 회사 홍보를 좀 하려고. 그렇습니까? 저 원래 그런 마음 없었는데 또 말씀해주시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장점이 있습니다. 출퇴근이 좀 편해서. 회사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인재들이 만약에 빠져나가면은 골때. 좋은 인재분들이 와야 저희도 좋거든요. 주주들은 회사가 잘 돼서 사업 잘해서. 정말 위대한 회사가 돼서 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까 3년 벌었다 그랬잖아요. 3년 내로 회사가 고민할 수 있겠지. 돈을 모아서 그 30%를 채우든 아니면 진짜 자신 없으면 팔아버리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 결정을 잘 못하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동요해가지고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도 그거 우려하시는 거지. 근데 이 부천이래. 그 DBI텍은 크게 손해 본 분들은 많지 않겠네요. 지금 주가 보니까. 그죠? 이게 못 가서 문제지. 근데 이게 각자의 사정들이 또 다 있어요. 일단은 제가 주주운동하면서 제가 이제 한 2천 명 주주분들의 이제 평균적인 단가들 다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한 분 한 분씩을 다 카톡을 해가지고 카톡방에 초대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단은 6, 7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회사 주가가 3, 4만 원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물론 뭐 우리 회사는 뭐 일부 뭐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막 10분의 1 토막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뭐 또 적은 고통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저희 주주들 나름대로는 많이 고통스러워했었고 이제 주가가 올라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의 그 손해 정도가 줄어들었거나 혹은 이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게 8만 원 초반대에 또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또 한 달 전에 올라갔을 때 또 이분들은 또 지금 종목 토론방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도 이제 그 고통을 그렇게 맛보고도 또 막상 저번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또 불타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랑 같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급하게 올라갈 때 사지 않기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6, 7개월 동안 저랑 매일매일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하셔놓고 또 올라가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 많이 사신 거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또 지금 자사주 매입 또 언제 하냐, 이 약속 1,000억을 매입하기로 약속했는데 또 언제 하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단순히 사는 거 외에 소각을 해야 될 텐데 소각을 언제 하냐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 많으십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주주 소각을 하겠어요? 주식 소각을? 네,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또 저희가 또 입 아프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또 참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실제 예상하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서 일단 지금은 제가 가만히 있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고 있던 신탁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네. 안 하실까봐 제가 지금 조용히 있는 거고. 자, 1,000억을 사실 때까지는 제가 조용히 박수 쳐드릴 거고 일단 네. 매입은 해야 되니까. 매입을 해야 네, 네. 되니까. 자, 매입이 끝나고 나면 이제 KCGI와 저희가 힘을 합쳐서 그 자사주 소각을 강하게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해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강성부 펀드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크게 이제 몇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되게 큰 꼭지 중에 하나가 자사주 소각 그리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저희도 내년에 이제 그 내년까지 만약 안 한다고 하면 자사주 소각이랑 그리고 이제 감사 선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네. 요청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목 대표님은 네. 다른 일을 하세요? 아니면 지금 이제 전업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작년 이맘때 이제 퇴사를 네,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네네. 이거- 운영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시고 뭐 그 스타트업 하시려면 또 막 바쁘시겠네 엄청. 예, 그래서 예, 뭐 잠 못 자고 막 새벽 4-5시까지 일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제가 DB그룹 출신으로서의 DB그룹에 대한 애정도 있고 그리고 DB하이텍 주주분들과 정말 오랫동안 호흡하고 해서 이제는 제 생활이 되어 버렸어요. 주주분들과 항상 통화하고 카톡하고 지금도 제가 제 카톡에 DB하이텍 주주분들이 막 1,000명 넘게 저장되어 있거든요. 어휴. 왜냐면 제가 다 한 명씩 전화번호 저장해가지고 아이고, 초대를 했으니까. 굉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가 빠질 때마다 저한테 연락 오시고 하면은 또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제 생활이 되어서 이제 그만둘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스타트업 대표라는 것보다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라는 걸 더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고생하십니다. 주주분들의 목소리 네. 또 회사에서도 좀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네, 이처럼 또 회사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분들 또 계실 텐데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이런 시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B하이텍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확실히 또 우리 본부장님도 계셨던 혹은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던 종목이라 더 아주 깊이가 애증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었던 곳이기도 하고. 네. 예전에. 자, DB하이텍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혹은 뭐 DB하이텍에서 아니다 그 오해고 우리 할 말이 있다라고 하시면 또 연락 주시면 그렇죠. 그분들 그 말씀 만나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목 대표님 네. 앞으로도 소액주주분들 힘 잘 모아서 또 의견 잘 전달해 주시고요. 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양일 본부장님도 오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